박사 과정까지 무상교육 시스템 얘기하면서 국민당 1,000원 안팎이면, 그죠? 그것도 1년에 1,000원 정도 쳐놓으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00원 비용 측면에서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건은 비용을 더 저렴하게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 한국 저출산의 원인이라 그럴까, 혹은 이유라 그럴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고, 장려 양육비 중에서는 일단은 교육비를 제일 1번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부담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인구 절벽이죠. 심지어 그러니까 8세 지금 인구 절벽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0세부터 8세까지 인구 구성,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0세부터 8세까지 이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연령별 인구 분포, 이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요런 그래프예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글자가 좀 깔끔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 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30세에서 20세 사이에 절벽이 한번 있었죠. 그죠? 그리고 20세부터 요 10세까지, 8세 정도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까지는 좀 비슷하게 또 유지가 됐더랬어요. 됐다가 8세 되는 이 8세부터 0세 사이, 지금 여기에 또 엄청난 절벽이 있죠. 그러니까 절벽이 한 번 있고 또 두 번 있는 거예요. 요게 관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인구가 8살 된 아이들의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야말로 쇼킹하다고 할 정도죠, 그죠? 그나저나 제가 열어봤던 이게 있군요. 근데 여기 이제 교육비 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인구 절벽인데, 만약에 우리가 교육비를 무상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 하나,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이 또 주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취업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건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보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것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긴 한데, 더 엄청난 건 뭐냐니까 교육 품질의 상향 평준화. 이게 더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교육을 가정합시다. 물리 교육이나 혹은 수학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초중고에서 물리를 공부를 가르치고 있죠. 이제 명칭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명칭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물리란 말이 나오나요? 고등학교 들어서 정상적으로 물리란 말이 나오고, 그전에는 또 다른 용어로 명칭을 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통합과학이든 뭐든 간에 물리를 가르치고는 있는데, 이 초중고 교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초중고 교사분들 중에서 정말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즘 고교 과정에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을 정말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혹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엔 절대 절반을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절반 정도의 교사들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교과서나 혹은 참고도서나 혹은 어떤 전문서적에서 나오는 얘기를 기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것, 책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가 싶어요. 그게 왜 문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계적 전달, 교수 활동이 기계적 전달에 그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할 수가 없어요.
답이 불가능. 학생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비단 이제 물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상황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한다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우리가 거의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한 것 같아요. 이 교육자동화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 교사 혹은 사람 교수가 하는 지금의 교수 활동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지금 다 작성하고 있어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떤 AI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텐데 그 분야의 지식을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 시드 데이터예요. 그 시드 데이터들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이달 말, 5월 말, 늦더라도 6월 말까지 이 시드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우리가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은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교수 에이전트 혹은 교사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이 교사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시드 데이터 있어야 돼요. 시드 데이터 있고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이거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사 특정 과목,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주입하는 겁니다. 트레이닝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교육학 지식을 또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교육학 지식을 트레이닝.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리라고 그러면 물리. 전 세계의 모든 물리 교과서를 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물리 과목, 물리 교과서, 뭐 전 세계 초중고 대학, MIT 대학에 있는 물리 교과서, 뭐 하버드 대학의 물리 교과서, 우리나라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교과서, 중학교,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이는 물리 교과서, 이걸 몽땅 다 집어넣는 겁니다. 교과서사가 아니고 교과서죠. 교과서 예를 들어서 혹은 또는 서적 또는 영상 또는 웹페이지, 웹사이트의 어떤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학 지식을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 같으면 물리교사를 만들어낸 물리교사 에이전트를 만들게 됐는데 그럼 이 에이전트는 기존의 어떤 교사들과는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일단 교육 품질이 상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이 물리교사 에이전트를 무한복제시킨단 말이에요. 무한복제한 다음에 학생 1인당 하나씩 할당하는 복제 그리고 학생 1인당 학습자 그럴까요? 학습자 또는 인구 1인당 하나씩 할당. 그럼 이 하나씩 할당된 물리교사 에이전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학 박사 이상의 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교육학 박사이면서 물리학 박사인 누군가가 나의 물리 수업을 전담해서 나한테 지도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교육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켜버려요.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든 교육이 어떤 사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교사가 있고 좀 못하는 교사가 있고 좀 더 많이 배운 교사가 있고 좀 덜 배운 교사가 있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를 좀 더 잘하고 있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AI는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AI 에이전트 하나로 다 통일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국민 1인당 1,000원만으로 전 국민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이 엄청 저렴하다. 라고 하는 것도 엄청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만
더 큰 메리트는 모든 분야, 모든 과목, 모든 전공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 서비스, 교육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매우 저렴한, 그야말로 공짜나 다름없죠. 전 국민 무상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1인당 1,000원 정도면, 그것도 연간. 거의 무상 교육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지금 MIT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교육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스템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걸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수학이나 물리학에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남들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자리를 지켜, 그런 지금의 중고등학교, 대학의 그런 학습,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